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요, 바로 경험이 어떻게 지혜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는 크고 작은 경험들이 모여서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단단한 지도가 될 수 있는지, 그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해요. 당신의 경험은 어떻게 지혜가 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법한 그런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탐험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한 사람의 아주 진솔한 답변을 따라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여정의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스스로 서는 힘을 배우는 시기. 모든 것의 시작점인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이 어떻게 인생 전체를 떠받치는 단단한 토대가 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7살에 농사를 배우고 16살에는 이미 집을 떠나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경험. 이게 그냥 고생했다, 힘들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책상 앞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닌 현실 속에서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배우는 정말 살아있는 훈련장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몸으로 배운 첫 번째 지혜가 바로 인과법입니다. 이게 불교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책에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죠. 씨앗을 심고 땀을 흘려야만, 그래야만 비로소 수확이라는 달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이 너무나 당연한 우주의 법칙을 글쎄요, 다른 누구도 아닌 흙과 땅에서 직접 배운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 그 자체로요.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확 들어오죠. 한쪽은 자기 노력을 믿고 그 결과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고요. 다른 한쪽은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결과만 바라는 거잖아요. 이 둘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스스로 일어서는 법, 그리고 과정을 믿는 법을 배우면서 내면의 단단함이 길러진 겁니다. 자, 이렇게 어린 시절에 단단한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군대 생활, 그리고 정말 다양한 직업들을 거치면서 사회를 배우고 또 사람을 배웠던 그야말로 성인기의 뜨거운 도가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경로가 한눈에 보입니다. 농사와 독립으로 시작됐던 어린 시절, 그리고 생과 사의 긴장감에 감돌던 군복무 시절을 거쳐서 아주 복잡다단한 사회생활로 이어지는 이 흐름 말이죠. 여러분, DMZ, 비무장지대에서의 군복무. 상상만 해도 긴장되지 않으세요? 정말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곳에서 찰나라고 하죠. 이 눈 깜짝할 사이의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평화가 사실은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경력이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보통 한 분야에서 쭉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의류 영업으로 시작해서 원단 개발, IT, 그리고 호텔리어까지. 이건 뭐 그냥 직업을 여러 개 가졌다가 아니라 각각의 세계를 깊이 경험한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법, 물건이 만들어지는 원리, 정보가 흐르는 시스템, 그리고 다시 서비스의 최전선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까지. 이게 바로 진짜 세상 공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경험을 관통하는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재행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건 없다. 이 말이죠. 직업도 계속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잘 나가다가도 어려워지고 이런 걸 직접 몸으로 겪으니까 이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그냥 불교 경전에 나오는 어려운 글자가 아니라 아, 이게 정말 내 삶의 진리구나 하고 가슴으로 와닿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세상 속에서 지혜를 쌓아가던 중에 인생의 방향키를 완전히 틀어버리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 자체가 180도 바뀌는 바로 그 영적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바로 39살이었습니다. 법정 스님, 다들 아시죠? 그 무소유의 삶으로 큰 울림을 주셨던 바로 그 법정 스님의 답의식을 TV로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는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 거지? 바로 이 질문 하나가 거대한 내면의 혁명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된 겁니다. 이 표가 그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전의 삶이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즉 가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부터의 삶은 나의 존재, 그 자체,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 집중하게 된 거죠. 이건 정말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축적에서 기여로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길을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여기 구체적인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을 떠나지 않고 바로 이 삶 속에서 진리를 찾는 제가 수행자의 길을 선택했고요. 둘째,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경전이나 법륜 스님 같은 좋은 스승에게서 배우고 실천했죠. 그리고 셋째, 이게 참 중요한데 살면서 겪는 모든 시행착오를 실패가 아니라 지혜를 얻기 위한 데이터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얻은 지혜를 SNS 같은 현대적인 도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나누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이 여정이 현대과학, 특히 심리학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놀랍도록 딱 들어맞거든요.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힘든 일을 겪고 나서도 다시 툭툭 탈고 일어나는 힘.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삶의 과정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단련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요? 저명한 연구자인 앤 마스틴의 말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회복 탄력성은 무슨 특별한 사람만 갖고 태어나는 유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행동하고 생각하고 실천함으로써 배울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짓고 독립적으로 생활했던 그 경험들. 그게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최고의 훈련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39살에 찾아온 그 극적인 변화. 이것도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이라는 이론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중년기가 되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뭘까 하고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다시 돌아보고 통합해 나가는 아주 자연스럽고 건강한 심리적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크고 작은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경험들을 지혜의 재료로 나만의 지도를 그리는 과정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인생 지도에는 지금 무엇이 그려지고 있나요?